오늘 제가 뒤에 가서 설명드릴 학습법에 대해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지만 좀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의 기억 모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모델은 놀만이라는 학자가 1950년대 이후에부터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1968년 정도에 완성한 겁니다. 사진들을 많이 찍으시는데 제가 이렇게 포즈를 한번 취해드릴까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약간 관종이라서요. 네. 자, 기억 모델을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감각기억이에요. 감각기억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잠시 머물렀다 사라지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0.5초에서 2초 정도밖에 우리 몸 안에 저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하면, 어텐션을 주면 드디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인지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앞에 보이는 화면과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지금 온갖 집중이 여기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만 10초 동안만 아무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을 테니까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죠. 어떻게 이렇게 일제히 조용해지시나요?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발자국 소리도 듣고 문 삐걱거리는 소리도 듣고, 그쵸? 이런 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가 지금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에 집중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집중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5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우리가 뇌에서 다 처리를 한다면 뇌는 폭발해버릴 거예요. 뇌는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정보들은 처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들려오는 내용들을 어디에 어떻게 집중하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들은 어디에 들어와요? 단기 기억에 들어옵니다. 요즘에는 작업 기억이라고 많이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작업 기억으로 들어오면 드디어 우리는 생각이란 걸 하기 시작합니다. 작업 기억은 당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둥둥 머릿속 위에다가 이렇게 떠올리고 있는 것들을 작업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작업 기억의 용량은 15초에서 25초 정도밖에 지속 시간이 안 되고요. 보통 7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러라는 학자가 작업 기억의 용량을 7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개로 했는데 최근 논문에 따르면은 이보다 작은, 즉 4개에서 5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연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작업 기억은 용량이 제한적이고 아무리 많은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9개를 넘어가지 않아요.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 집에 쓰시던 전화번호가 다 해서 몇 자리였었죠? 보통 7자리였었죠. 국번의 3자리, 뒤에 번호 뒤에 4자리.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런 데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숫자는 모두 다 해서 7개. 그런데 그 7개의 숫자를 각각 따로따로 보면 7개지만 7자리의 숫자가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7개 정도는 쉽게 외웁니다. 왜냐면 하나의 전화번호는 이제 나에게는 하나의 기억인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주민등록 앞 6자리 있죠. 저는 760801인데요. 이 숫자는 저에게는 하나의 숫자예요. 그렇죠? 이쯤 되면 한번 놀라셔야 되지 않나요? 제가 76년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앞에 나왔던 사람이 대체적으로 저보다 다 어려요. 맨 처음에 나오신 그 아저씨 빼놓고요. 한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저기 계시네. 죄송합니다. 네, 아저씨. 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할 거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단기 기억은 머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단기 기억이에요. 그 다음에 장기 기억.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장기 기억은 우리가 평생 동안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기억 공간을 뜻합니다. 그러면 학습은 장기 기억에 넣는 게 중요할까요? 기본이에요. 꺼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아시죠? 시험 때 보는데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교과서에다가 형광펜도 칠해놓고요. 선생님이 중요하다 그래서 형광펜 주변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칸도 치고 별표도 그려놨어요. 별표 하나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내 귀퉁이에 별표를 4개를 쳐놨어요. 그리고 시험을 봅니다.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떡하니 나왔어요.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그 그림 내가 형광펜 칠해놓은 거 오른쪽 위에
사진이 하나 있었고요. 사진에다가 애가 낙서를 해놨다가 선생님한테 뒤지게 혼나가지고 막 교실에서 이렇게 떠들고 웃었던 기억도 나는데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미치고 환장하겠죠. 언제 기억이 나요? 시험 끝나고 나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딱 열어보자마자 진짜 뭐예요 이게? 저장이 안 된 거예요? 저장은 됐어요. 근데 인출이 안 된 겁니다. 인출이 뭐냐면 여기서 리트리버리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리트리버는 인출이에요. 인출이라는 단어는 우리 많이 씁니다. 현금 인출. 그렇죠? 통장에 있는 걸 꺼내오는 걸 보고 현금 인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장기 기억에 있는 내용을 내가 필요할 때 꺼내서 단기 기억에 올려놓고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건 인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안타깝게도 우리는 머릿속에 잘 저장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은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시험을 보고 확인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아이가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어떻게 평가를 해요? 시험 점수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제한된 시간 내에 주어진 문제를 다 풀어내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인출은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 인출이 현재 제가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저께도 새벽 4시까지 이 리트리버에 관련된 논문을 읽고 정리를 하고 한 2시간 정도 자고 지금 나와서 피부가 조금 네. 죄송합니다. 점점 더 재수 없어지죠. 네. 인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인출이 중요해요. 그러면 인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오늘의 관건이에요. 인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인출 연습 많이 하면 되겠죠. 그렇죠? 스케이트 잘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케이트 연습을 하면 되죠. 달리기 잘하려면 달리기 연습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인출도 연습을 계속하면 돼요. 여기에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연습이 공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하나만 가져가시고, 그리고 단기 기억은 바꿔서 작업 기억은 최대 25초밖에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이 2가지 사실만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터리빙 학습 방법과 블러킹 학습 방법이 있어요. 인터리빙 학습 방법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비유형별 학습 방법이고요. 블러킹 학습 방법은 유형별 학습 방법입니다. 블럭은 차단하다 혹은 이렇게 하나의 블럭으로 만들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생각을 할 때 다른 생각을 차단하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같은 내용의 문제들을 하나의 블럭으로 만들어서 그 블럭만 집중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문제집 푸는 것들 보셨을 텐데 센 수학 많이 보셨죠? 센 수학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표 유형사라고 되어 있어요. 센 수학이 나온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수학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유형별로만 공부를 해요.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리빙 학습 방법은 비유형별 학습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인수분해 공식 5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곱셈 공식으로 쉽게 좀 바꿔서 가볼게요. 여러분들 인수분해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수준인 곱셈 공식으로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모두 다 해서 5가지의 곱셈 공식을 배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완전 제곱식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보는데 a 플러스 b에 괄호를 닫은 다음에 제곱을 해요.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라고 해서 2ab가 추가로 붙어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도 난다고 하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차 공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괄호 열고 a 플러스 b가 있고 괄호 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b가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건 전개하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에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걸 잘 외워요. 문제를 연속으로 한 10문제씩 풀면은. 근데 여지없이 숙제를 내줘가지고 아이들이 숙제를 해오는 걸 보면 a 플러스 b 괄호 닫고 제곱한 거, 이 완전 제곱식을 어떻게 전개를 해가지고 오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끝. 왜 그래요?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어땠어요? 공부했을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은 괜찮았어요.
자, 그러면 인터리빙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5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 네 번째 유형, 다섯 번째 유형. 각각의 공식마다 하나의 유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 10문제, 두 번째 10문제, 세 번째 10문제, 네 번째 5문제 각각 10문제씩 50문제를 지금 아이들이 푼다고 가정을 할게요. 비유형별 학습은 첫 번째 유형의 1번을 푼 다음에 바로 두 번째 유형의 1번을 풉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의 1번, 네 번째 유형의 1번, 다섯 번째 유형의 1번을 푸는 게 비유형별 학습 방법이에요. 그러면 유형별 학습 방법은 첫 번째 유형의 1번부터 10번까지 스트레이트로 다 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의 1번부터 10번까지 다 푸는 거예요. 쉽죠? 그러면 이 두 가지 학습 방법이에요. 어차피 푸는 시간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 공부한 문항수는 똑같죠. 이 두 가지 학습 방법에 따라서 성적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아이들에게 너의 퍼포먼스를 한번 판단해봐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블러킹으로 공부를 한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사진 조금 이따가 찍으세요. 하나 더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 포즈도 한번 잡아볼게요. 자, 농담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가벼워 보이네요, 사람이. 블러킹 학습 방법으로 공부를 한 친구들은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학습의 완성도를 대체적으로 60% 이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부가 잘 됐다라는 느낌은 학습 만족도랑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공부에 있어서는 자신감이랑도 연결이 돼요. 공부에 있어서 자신감은 자기 효능감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씁니다. 그런데 인터리빙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공부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까지만 본다면 블러킹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인터리빙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 블러킹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왜? 일단 실제 성적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습 만족도, 공부하는 사람이 아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어떤 이런 느낌을 갖는데 이런 긍정적인 느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공부에 있어서 자신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데 있어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공부에 있어서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무리 동기부여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표가 아무리 잘 설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지속하지 못해요. 아이폰 사준대요. 요번에 90점 맞으면. 아이가 신나죠. 갖고 싶었던 거니까. 그런데 공부를 일주일 정도 하다 보면 무슨 느낌 들어요? 여전히 해도 안 된다는 느낌 들겠죠. 자신감이 떨어지는 아이들이요. 그렇죠? 공부가 안 됩니다. 자, 실제 성적 한번 보겠습니다.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리빙으로 해야겠죠.